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것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인생을 그릴 수 있으며 실패 대신 성공을 기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를 약화시키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신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잠재의식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 1.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미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 돈을 끌어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게 됩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긍정적인 정보의 소비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머피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잠재의식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용하게 됩니다. 4.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셉 머피의 법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결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사업가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챕터 2. 내면의 대화와 돈의 긍정적 인식. 1단계. 내면의 대화와 긍정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과 대화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부유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단계.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머피는 돈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3단계.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4단계. 긍정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표와 대화가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단계. 마지막으로 돈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친구처럼 여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원하는 삶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내면의 대화와 목표를 일치시키며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챕터 3. 사고와 상상력이 현실을 만든다.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이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셉 머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우리의 사고가 무형의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일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확신의 이미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잠재의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조셉 머피는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실패를 끌어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조셉 머피는 생생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주 의지와 조화를 이루면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잠재의식을 통한 성공적인 사고방식.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 법칙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조셉 머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으며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믿음은 잠재의식에 새겨져 결국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어 실제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와 관련된 짧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질투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사고방식이 모든 경험의 원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말과 상상은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5. 명확한 목표 설정과 반복적 실천의 중요성.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칙의 핵심 요소인 명확한 목표 설정과 반복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셉 머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현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목표보다는 나는 6개월 안에 10kg를 감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실천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조셉 머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그 목표를 상기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고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 비전보드 만들기, 긍정적인 자기 암시 등이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기록하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보드는 시각적으로 목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모아 붙여놓음으로써 매일 그 목표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이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의식과 목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성공을 이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한 결과 1년 만에 자신의 꿈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챕터 6.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가. 1. 대가를 치르는 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는 믿음과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를 원한다면 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2.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면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없을 때 원하는 결과를 더욱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3. 부의 법칙과 확언. 부와 관련된 짧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잠재의식에 쉽게 각인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유하다라는 문구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이고 부를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확언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4. 실천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긍정적인 확언 작성.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비전 보드 만들기.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모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세요. 명상과 시각화. 매일 몇 분씩 명상하며 원하는 결과를 상상해보세요.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보세요. 5. 성공 사례.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들은 이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챕터 7. 타인에 대한 비판의 부정적 영향.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비판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슬픔과 자책 같은 감정을 유발하며 이는 정신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합니다. 비판하는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하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결과는 우리의 내면, 즉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해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환경에서 우리는 더 쉽게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챕터 8. 긍정적 자기 대화의 힘.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 자기 대화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든 소망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내면의 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고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사랑과 평화에 대한 생각은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결핍과 제한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나 시기는 자신에게 더 많은 장애가 되며 이는 부를 얻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상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삶을 상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와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긍정적인 경험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 9. 상상력의 힘과 긍정적 사고. 상상력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우주의 스크린에 투영하여 아름다운 장면들을 정신에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 잠재의식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객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삶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면 그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마음속의 갈등을 없애주며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내면의 단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그 성공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그에 맞는 사고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10. 생각은 에너지와 삶의 변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철학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 법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우주 의지와 함께 작용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의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잠재의식에 강하게 각인될 때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목표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과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높이고 그 에너지가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나 원하는 목표를 적어두고 자주 읽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챕터 11.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과 극복 방법.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삶에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우리의 활기와 에너지를 감소시키며 결국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비판과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며 결핍의 이미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면의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성공했을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저 친구가 잘 되어서 기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부유함과 행복을 몰고 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원하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챕터 12.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상상력의 중요성.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음가짐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주변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2단계. 상상력의 힘. 상상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끼면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받아들여 현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대신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잠재의식과 긍정적 확언. 잠재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하는 바를 글로 적고 반복하며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의식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면의 대화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5단계.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단계.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례.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상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상상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챕터 13. 1.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기분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3. 직관과 무한한 지혜. 인간의 직관은 무한한 지혜를 드러내며 우리가 가장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걱정의 에너지 소모. 걱정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법.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챕터 14. 상상력의 힘과 현실화. 1. 상상력의 힘. 상상력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집이나 멋진 여행을 상상할 때 그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조셉 머피는 상상력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결국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상력과 현실화의 관계. 상상력과 현실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 다음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지도록 감정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상상력을 활용한 성공 사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운동선수나 사업가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하거나 일합니다. 이들은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경험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조셉 머피의 책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명상이나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15. 생각의 에너지와 잠재의식의 법칙. 1단계. 생각의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 생각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일 때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이는 우주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조셉 머피는 모든 에너지가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의 변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글로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잠재의식이 이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단계. 잠재의식의 역할.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유하다라는 문구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3단계. 믿음의 중요성.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은 잠재의식의 각인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주는 그 믿음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부와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하여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또는 나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와 같은 문구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구를 시각화하여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시각화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원하는 결과를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단계. 갈등을 피하는 방법.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주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16.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슬픔, 원망, 적대감과 같은 감정은 마치 정신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활력과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행동은 개인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타인에게 투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내면의 자질을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반영됩니다. 자신의 소망을 내면의 대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확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확언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태도는 선의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것은 주변에 퍼져나가며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챕터 17. 자신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공하기.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머피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머피는 긍정적인 사고가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높은 영감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피로감과 우울감을 일으키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과 상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그 상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 상상이 우선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결합된 긍정적 상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인생 목표가 일치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국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8.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 돈은 자유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기분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믿음과 자기 대화는 현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잠재의식이 이를 실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상력과 목표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잠재의식이 이를 실현하게 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비판은 자신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선의를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19. 긍정적인 사고의 에너지와 영감. 1. 긍정적인 사고의 힘.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에너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 평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며 이러한 감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 반면 두려움, 우울,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피로감과 무기력을 유발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3.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 긍정적인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4.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5. 일상에서 긍정적인 사고 적용하기. 일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게 됩니다. 5. 마무리 및 실천 다짐.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마인드셋을 공유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마음가짐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주어진 상황에 맞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려운 선택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성취와 행동의 필요성.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공 철학가로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취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취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일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좌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좌절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공을 향한 길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특히 질투, 두려움, 증오와 같은 감정들은 종종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좌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밥 프록터의 확언은 그의 성공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확언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챕터 2. 1. 좌절과 행동의 상관관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좌절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저하시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좌절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2.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은 자신감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무엇이든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신감 구축과 행동의 관계. 자신감은 행동을 통해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등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쌓여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긍정적인 사고와 실제 행동의 조화.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음가짐과 목표 달성의 가능성.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큰 도움이 됩니다. 6. 주어진 환경에서의 태도 선택.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7. 밥 프록터의 부의 확언과 성공의 비밀. 밥 프록터는 부와 성공의 비밀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확언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의 확언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챕터 3.
변화와 자신감의 시작. 변화는 신념의 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우리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신념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신념은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소한 변화가 가져오는 힘은 엄청납니다. 행동에서 작은 변화를 주더라도 이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분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직관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프록터는 다수가 따르는 길에는 성공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성공을 위한 결정과 행동의 중요성. 결정과 행동의 중요성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이 없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결정은 성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수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1926년 에델린이라는 소녀가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너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 목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어진 값을 치러야 하며 성공의 대가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좌절은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좌절을 경험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의 필요성은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프록터의 확언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다수가 따르는 길에는 성공이 없다. 누구도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정을 내리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5. 결정의 중요성. 결정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며 우리의 삶의 여러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정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등 사소한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직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직감에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판단보다 직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직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운동을 시작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여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과 확언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잠재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챕터 6.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결정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결정의 중요성. 결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3.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의 위험성.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기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5. 결정의 힘과 성공. 결정의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리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성공 철학을 강조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정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6.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 밥 프록터는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용서받지 못할 선택이다라고 말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7. 마무리 및 실천 방법.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챕터 7. 꿈의 힘과 결단력. 밥 프록터 철학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꿈의 힘과 결단력에 대해 강조합니다. 꿈의 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꿈이 없다면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다면 행동도 없습니다. 밥 프록터는 꿈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꿈은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그 꿈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델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목표를 향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해협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신념이 그녀를 목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밥 프록터는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대한 강한 열망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언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 프록터는 긍정적인 확언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와
같은 확언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의 확신과 성공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훈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꿈의 힘과 결단력, 목표 설정의 중요성, 긍정적인 확언의 힘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8.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성공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는 어떤 목표든지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때로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여가, 시간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은 그 노력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는 마치 유료 도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이러한 성공의 원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확언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의 확언 중 하나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확언은 우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9. 행동의 중요성과 좌절의 영향.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선택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과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가란 단순히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도전과 시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편안함을 뒤로하고 힘든 일을 시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과 행동은 성공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좌절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좌절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질투나 두려움은 최소한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줍니다. 하지만 좌절은 우리를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좌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10. 행동의 중요성과 그 위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동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성공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1. 행동의 중요성. 행동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가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행동은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행동의 위험과 비용. 행동에는 항상 위험과 비용이 따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덜한 편입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좌절 극복을 위한 행동. 좌절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행동하지 않는 것의 위험.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 큰 실패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 긍정적인 사고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행동이 없으면 그저 공허한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6. 환경 변화와 개인의 태도. 주어진 환경의 변화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챕터 11. 자신감과 행동의 중요성.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을 벗어나고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지며 결국 안전망 증후군에 빠져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챕터 12.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델린은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너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훈련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는 희생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1. 행동의 결여가 가져오는 좌절. 행동이 결여되면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소극적인 상태로 만들며 이는 결국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2. 긍정적인 사고와 실행 가능한 행동.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 마음가짐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 이유.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과 관련된 사례. 밥 프록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챕터 13. 에델린의 꿈과 노력. 에델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넌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19살의 소녀 에델린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했고 그녀의 눈앞에 그 자동차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녀를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전 중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었지만 그녀는 다시 멈추지 않기 위해 꿈의 이미지를 떠올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에델린은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반대편 해변에 발을 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밥 프록터의 확언은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읽고 반복해야 잠재의식이 변화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에서는 67가지의 단어를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챕터 14. 목표 달성을 위한 에델린의 경험. 에델린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빨간 뷰익 컨버터블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그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매일매일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델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델린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빨간 뷰익 컨버터블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그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힘을 제공하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델린은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매주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킹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그녀의 큰 목표인 빨간 뷰익 컨버터블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에델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확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밥 프록터는 이러한 성공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이는 에델린이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상하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델린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챕터 15. 성공을 위한 대가의 인식. 성공을 원하신다면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대가는 단순히 시간이나 노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가치가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라고 표현하며 행운은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1. 성공을 위한 희생. 성공을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여가 시간, 심지어는 자신의 안락함까지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얻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2. 행동의 중요성. 좌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좌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좌절 극복하기. 좌절은 성공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 프록터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4. 성공을 위한 확언. 밥 프록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확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와 같은 확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 밥 프록터의 성공 법칙. 밥 프록터는 여러 가지 성공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및 실천 방법. 성공을 원하신다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 프록터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